렉가이드 1.36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렉가이드 1.36 리비전 1입니다. 발행일은 2015년 5월이고 기술 담당은 DAVIDW ALLEY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36은 NRC 규제 지침 1.36,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규제 지침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직원이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의 스테인리스강 부분과 안전에 중요한 기타 시스템에서 응력 부식 균열을 촉진할 수 있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금속 단열재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허용 가능합니다고 간주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경수 냉각로에 적용됩니다. 목적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설계 기준 GDC 1. 품질 표준 및 기록 브록 A 원자력 발전소의 일반 설계 기준 REF 1. 연방 규정집 텐시F 알파트 50 ATITL 20 PART 50 국내 생산 및 활용 시설 허가에 따라 안전의 중요한 구조, 시스템 및 구성 요소는 수행할 안전 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GDC 14,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 및 GDC 31,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의 파손 방지는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가 비정상적인 누출, 심한 파열 또는 급속하게 전파되는 파손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보장을 요구합니다. 특정 오염물질에 의해 촉진되는 응력 부식 균열은 그러한 파손을 가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NRC는 직원이 기관 규정의 특정 부분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을 대중에게 설명하고 직원이 특정 문제 또는 가정된 사고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지침을 발행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규제 지침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 및 솔루션은 위원회의 허가 또는 라이센스 발급 또는 지속에 필요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GDC는 일반 설계 기준, 그리고 텐시F 알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입니다. 목적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이 규제 지침에는 OMB 통제번호 3150-11에 따라 관리예산국 OMB 이 승인한 텐시F 알파트 50에 포함된 정보 수집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RC는 요청 문서에 현재 유효한 OMB 제어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정보 수집 요청 또는 요구 사항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 그리고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리비전 포유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표준이 개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재 모범 사례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표준이 표준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테스트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전 렉가이드 1.36에서 식별된 여러 테스트 방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참조가 제거되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입니다.
배경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민감화 여부에 관계없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응력 부식을 받기 쉬우므로 균열을 촉진할 수 있는 특정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염화물과 불소이온은 가장 심각한 오염물질이므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재료에서 이러한 이온 및 응력 부식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이온의 수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열재는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 및 구성 요소에 인접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프 피팅, 밸브 및 장비를 통한 유체의 우발적인 유출 및 누출은 완전히 방지할 수 없으며 단열재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이러한 액체에 의해 침출되어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침전될 수 있습니다. DANA의 광범위한 테스트 프로그램 REF 2. 민감하지 않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과 예민화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의 응력 부식 균열은 많은 대표적인 단열재에서 침출된 염화물 또는 불화물 이온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참고 3. 은 여과 가능한 나트륨 이온과 규산염 이온이 염화물 이온과 불소 이온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보여주었습니다. 질 보증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외부 소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설치까지 모든 단계에서 구현됩니다. 이러한 제어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비금속 단열재가 스테인리스 강의 응력 부식에 크게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비금속 단열재가 스테인리스 강의 응력 부식 균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유형의 단열재는 원자로 작동해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C795의 요구사항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과 접촉하는 단열재에 대한 표준 사양, 참고문헌 4, 은 발전소 작동 조건의 응력에 더 근접한 시험 조건을 정의합니다. 배경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1.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 유형은 구성, 형태 및 품질이 일관되고 제조 공정이 유사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ASTM C871 침출성 염화물, 불화물, 규산염 및 나트륨 이온에 대한 단열재의 화학적 분석을 위한 테스트 방법, 참고 6에 따른 재료는 단열재의 품질 검증에 대해 자발적으로 ASTM C795를 충족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생산 중에 단열재의 각 로트일을 평가하여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 규제 지침 섹션에서는 이러한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를 제공합니다. 국제표준과의 조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전을 구성하는 일련의 안전 지침과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IAEA 원자력 시리즈 기술 보고서는 원자력, 해결료 주기, 방사성 이물질 관리 및 해체 분야, 이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NRC 직원은 2011년 9월 발행된 이 규제 지침인 IAEA 원자력 시리즈 NP-T-3.13 경수로의 응력 부식 균열, 모범 사례 및 교훈, 참고문헌 7과 관련된 IAEA 문서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IAEA 문서는 갑경수로와 비등경수로의 주요 구성품에 대한 중요한 노화 열화 중 하나로서 응력 부식 균열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에는 유사한 설계 및 테스트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IAEA 원자력 시리즈 NP-T-3.13에 제공된 기본 원칙과 일치합니다. 직원 규제 지침에서 논의된 문서, 본 규제 지침은 예부 조직 및 기타 제3자 가이드 문서에서 개발한 하나 이상의 코드 또는 표준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이러한 코드, 표준 및 제3자 지침 문서에는 다른 코드, 표준 또는 제3자 지침 문서에 대한 참조, 보조 참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차 참조가 요구사항으로 NRC 규정의 참조로 포함된 경우 인허가 보유자와 신청자는 규정에 명시된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경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2차 참조가
NRC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규제 지침에서 승인된 경우 표준은 특정 규제 지침에 설명된 대로 해당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NRC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보유자와 신청자는 적절하게 정당화되고 현재 규제 관행과 일치하며 해당 NRC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보조 참조의 정보를 고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트, 배치는 품질 분석을 위해 균일하다고 간주되는 생산 조건 하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의 한정된 수량으로 정의됩니다. 생산 배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채취한 샘플인 검사 로트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직원 규제 지침 안전에 중요한 유체 시스템에 사용되는 미국 철강협회 AISI 유형 3XX 시리즈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접촉하는 비금속 단열 제3의 침출 가능한 오염 물질 수준을 주에 깊게 제어하여 응력 부식 균열이 촉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용도에 대한 단열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 누출 가능한 염화물과 불화물을 실행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단열재는 외부 소스로부터의 염화물 및 불소 오염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조, 가공, 포장, 배송, 보관 및 설치되어야 합니다. ASTM C692 및 ASTM C871의 테스트 방법은 ASTM C795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ASTM C795의 기준을 사용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ASTM C692에 지정된 대로 28일 응력 부식 테스트를 사용하여 각 재료의 응력 부식 효과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사용된 각 유형의 단열재의 이중시표는 ASTM C871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분석되어 ASTM C795, FIGUR21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침출성 염화물, 불화물, 나트륨, 규산염 및 pH를 결정하고 생산 품질 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B. 생산 테스트 각 단열재 로트, 배치의 중복시표는 침출 가능한 염화물, 불화물, 나트륨, 규산염 및 pH를 결정하기 위해 ASTM C795에 지정된 대로 화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배경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재료는 각 로트에 대한 중복 표본이 평균 결과를 사용하여 ASTM C795, FIGUR21의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로트 화학 분석에 대해 염화물과 불소 이온 농도는 생산 전 품질 검사 테스트에 사용된 샘플에서 결정된 평균값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 로트 화학 분석에 대해 나트륨 플러스 규산염 이온 농도는 생산 전 품질 검사 테스트에 사용된 샘플에서 결정된 평균값의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생산 품질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재인증 요구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단열재는 성분의 유형, 특성, 품질, 제재 또는 제조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생산 전 EA 품질 검사 테스트를 반복하여 품질을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3단열재에는 블록 단열재, 파이프 단열재, 보드 단열재, 블랭킷 단열재, 그리고 이들 용도에 사용되는 시멘트 및 접착제가 포함됩니다. 이행 2섹션의 목적은 신청자와 면허 취득자사가 이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기 위한 NRC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또한 NRC 직원이 10CFR 50.109, 백피팅 및 10CFR 파트 52,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라이센스, 인증 및 승인에 적용 가능한 최종 조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청자 및 인허가 보유자의 사용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는 기본 NRC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문서의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것과 다른 방법이나 솔루션은 제한된 대안이 적절한 NRC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한다는 것을 NRC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스 보유자는 현재 인허가 기반이 변경되지 않는 한 확인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NRC가 허용한다고 판단한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10CFR 50.59 변경, 테스트 및 실험에 따른 시설 설계, 변경과 같이 NRC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 규제 지침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규제 또는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규제 지침 또는 해당 부분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5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입니다. 배경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NRC 직원의 사용 NRC 직원은 라이센스 보유자가 인허가 기반을 변경하지 않는 한본 규제 지침의 이 지침에 대한 부과 또는 역적합을 의도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NRC 직원은 일반적인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 규제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NRC 직원은 이 규제 지침의 사용을 요구하는 NRC 규제 조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획되지 않은 NRC 규제 조치의 예로는 규제 지침의 사용을 요구하는 명령 발행, 인허가 보유자가 이 규제 지침의 사용을 약속할지 여부에 대한 10CFR 50.54F항에 따른 정보 요청, 추가 백픽 고려 없이 이 규제 지침의 사용을 요구하는 규칙의 일반 전달 또는 공포가 포함됩니다. 공장별 운영 문제에 대한 규제 논의 중에 직원은 기본 NRC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허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로 이 규제 지침의 직원 직위와 일치하는 다양한 조치를 인허가 보유자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본 규제 지침의 이전 버전이 시설의 인허가 기반의 일부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역적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 지침이 시설에 대한 면허 기반의 일부가 아닌 한 직원은 인허가 보유자가 이 규제 지침의 입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위반에 해당함을 인허가 보유자에게 진술할 수 없습니다. 사이 조항에서 실시권자는 10CFR 파트 50 및 52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의 면허 취득자를 의미하며 신청자라는 용어는 10CFR 파트 50 및 52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신청자와 10CFR 파트 52에 따른 표준 설계 승인 및 표준 설계 인증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52 조항에서 자발적 및 자발적으로는 인허가 보유자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구사항이나 추가 라이센스 또는 집행 조치에 대한 NRC 표현 없이 자발적인 조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허가 보유자의 요청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 직원은 인허가 보유자에게 이 규제 지침의 지침을 따르거나 기본 NRC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동등한 대체 프로세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10CFR 50.109A 항의로에 정의된 역적합 또는 10CFR 파트 52의 이슈 최종성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10CFR 50.109A 항 352 적용되는 경우 기존 신청자는 새로운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렉가이드 1.36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